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세요? 제가 있는 곳도 영하 18도나 되는 아주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날이죠. 저도 내일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예상치 않은 것을 기대하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또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살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폴리메스 서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새로운 경험으로 사고가 한번 확장하면 결코 그 전의 차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올리버 웬들 홈스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네요. 내 관심사는 내게 맞는 최적의 인생을 사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정신을 개발하고 가능한 한 풍요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고로 이 책에서 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안한다. 당연히 이는 새로운 존재 방식과 생활 방식으로 이어진다.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우리보다 인생을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정상으로 규정한 방식과는 다르다. 나와 함께 이 책의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하려면 마치 유체 이탈을 하듯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와 과거의 역사와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두루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분과 전체, 철학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 사물과 대상, 그리고 그 연관성에 관해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주 사유하고 올바로 성찰하는 생활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변화의 끝에서 당신은 모든 잠재력을 실현한 완전한 자신을 만날 것이다. 이 책은 처음부터 의뢰를 받아서 집필한 책이 아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오래전부터 공부했던 결과물인데 최근 들어 이 중요한 사실을 세상과 공유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는 물리적, 정서적, 영적 차원에서 그동안 내가 겪은 경험과 여기서 얻은 관점이 녹아있다. 경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각각의 사유와 감정, 매 순간 우리 뇌로 흘러들어오는 정보와 지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대상을 보는 관점에 미미하게 혹은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히 직관적인 추측이 아니라 신경과학에 기초한 사실이다. 인간 진화의 본질은 뇌의 신경망에서 드러난다. 복잡한 구조의 신경망은 외부 자극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사람마다 고유하다. 뇌의 속성이 그러하므로 나는 주도적으로 뇌를 움직이면서 또 뇌가 나를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 책을 집필했다. 책을 쓰는 동안 간헐적으로 이 주제에 몰입했지만 내내 집중하지는 않았다. 한 주제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사고의 폭이 협소해질 위험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책에서 경계하는 태도다. 지난 5년간 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얻은 지식이 내 머릿속에서 기존 재료와 충돌하고 연결되고 융합할 시간을 허용했다. 따라서 나는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 구조, 내용, 결론에 대해 이 책을 마무리할 때까지 열린 태도를 유지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상과 개념 혹은 사실이 이전에 습득한 관점이나 본질 혹은 존재 자체를 바꿔놓을 때 나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다시 한번 여기 부분 읽어봐야 되겠네요. 새롭게 알게 된 사상과 개념 혹은 사실이 이전에 습득한 관점이나 본질 혹은 존재 자체를 바꿔놓을 때 나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정말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겠죠. 나는 사상과 견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성질을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론에 따라 하나의 명제를 먼저 세우고 논거를 찾아 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책을 쓰지 않았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의 땅을 탐사하는 과정과 같다. 탐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의 정신과 세계에 관해 놀라운 혹은 우리를 뿌리째 바꾸는 통찰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예기치 않은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오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며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지난 5년간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이 책의 대부분을 집필했다. 우리가 교육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바로 자기주도형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학습이라는 언어보다는 배움이란 단어로 환치했을 때에 더욱 강력한 이 폴리미스적인 관점의 용어로 다시 바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쓰인 책 중에 이 주제를 다룬 책은 처음이라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선지자부터 현인, 과학자, 역사가, 철학자, 예술가, 폴리메스, 심지어 신의 말씀까지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의 원천에서 얻은 통찰을 담았다. 내 의식은 아직 어리고 제한적이기에 지혜의 말들에 많이 의지했다. 나는 이 지혜들을 모으고 종합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 일을 했다. 이게 바로 메신저의 일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 보통 메신저를 언론, 미디어에서 새로운 정보나 를 전해주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또 메신저라고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바로 교사랄지 아니면 부모 아니면 그 유튜브와 같은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알을 전해주는 그 크리에이터들, 이런 사람들을 다 메신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이 메신저들이 얼마나 더 그 고급 정보 또는 질 높은 정보를 전달하느냐, 또는 진정성 있는 정보를 큐레이션해서 전달하느냐가 어찌 보면 새로운 시대 교육과 학습혁명의 핵심이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의식은 아직 어리고 제한적이기에 지혜의 말들에 많이 의지했다. 나는 이 지혜들을 모으고 종합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 일을 했다. 바로 메신저들의 큐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이야기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내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도구를 들고 내가 어떤 사상적 배경을 지녔는지, 내 방법론이 무엇인지 규정하려 들 것이다. 이 작가의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하는가, 아니면 니체의 관점주의에 속하는가, 장자의 도교 철학을 따르는가, 아니면 자이나교의 아네칸타 바다를 따르는가, 아니면 이븐 칼둔이나 알가잘리의 철학을 따르는가. 이 질문에 답하자면 언급한 사상을 전부 따른다고 해도 좋고 전부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좋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나의 사상은 규정하기 쉽지 않지만 포스트 모더니즘과 달리 궁극의 진리나 실제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경험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나 동양 철학자, 물질주의자처럼 다른 문화와 세계관들을 심리적 구성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해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책이 지닌 가치를 하나 꼽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상과 개인들을 반사적으로 기존 범주에 끼워 넣는 대신 각자 고유한 차이가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는 구성 개념으로 보도록 격려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메스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인재상을 이야기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다재다능한 인간이라는 그러한 박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야기한 부분, 각 개인의 고유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 여기에 좀 더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교육도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으로 가는 맞춤형 배움, 그리고 진로도 그가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새로운
그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창출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진로 지도도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다룬 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려면 폴리메스가 함의하는 방대한 의미들을 고려할 때 역사가이면서 미래학자이고 합리주의자이면서 신비주의자이고 학자이자 이야기꾼이고 사상가이자 행동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론과 생각의 도구들을 끌어모았다. 사람들이 필요한 행동에 나서도록 생각을 자극하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책의 존재 이유다. 다시요. 사람들이 필요한 행동에 나서도록 생각을 자극하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책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는 사라지고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책과 그리고 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생산물들이 교과서를 대체하는 미래교육의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책에서 당신을 위해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와 미래의 자신을 대입해 보라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자신이 획득한 기존 지식과 통합하고 이 지식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 가능하고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그 가치를 가늠해 봐야 한다. 향후 언제라도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 기억에 저장하길 권한다. 이는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지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이 없이는 제 기능을 완수하지 못한다. 이 책 덕분에 부족한 나에게도 미래의 청사진이 하나 생겼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 설명한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따라 내가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들은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 좋은 영향을 주었고 또 이 책을 집필하는 시간들은 내 일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부디 이 경험이 나만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책이 그 여행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혜택은 모두 신의 은총이고 이 책의 부족한 점들은 모두 내 탓이다. 책을 세상에 내놓았으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리라.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통찰을 얻은 내가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로 할 말이 생기지 않겠는가? 가령 중국어를 배우거나 사모아 부족과 함께 살아본다든지 아니면 동물학을 공부하거나 류트 연주법을 배운다든지 혹은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열어본다면 확실히 진일보했으리라 장담은 못해도 새로운 통찰을 발견했을 게 틀림없다. 그러면 덧붙이거나 수정하고 싶은 대목이 생길 테니 그때 가면 개정판을 내든지 혹은 별도의 책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나보다 더 자격을 갖추니가 그 일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워낙 복잡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일은 완결할 수 없는 과제다. 다빈치가 말했듯 예술은 결코 완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중단하지 않을 뿐이다 같은 의미로 물론 내가 다빈치만큼 권위가 있거나 이 책이 예술작품도 아니지만 당장은 손에서 이 책을 놓으려고 한다. 와카스 아메드 2018년 10월. 정말 여러분 많은 독서를 통한 이러한 통찰력에 의한 글들은 항상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와카스 아메드의 폴리메스 서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 진지한 독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구입하셔서 열독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너무 많은 곳에 줄을 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폴리메스 서론 여기에서 마치고 다시 우리가 2021년에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또 한 단계 성장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